65세가 넘으셨는데 혹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억력이 흐릿해지거나 기력이 달리거나 관절이 시큰거리고 뼈가 약해지는 것 같아 걱정되시나요? 우리는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을 섭취하려 노력하지만 어떤 음식들은 겉으로는 건강해 보여도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우리 몸에 부담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젊을 때와 다르게 음식을 소화하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방식이 변합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먹었던 것들이 지금은 소화 불량을 일으키거나 염증을 유발하거나 심지어 치매나 골다공증 같은 노년기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한 현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지 혼란스러워 하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동안 몰랐던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릴 겁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놀라운 효능을 가진 견과류 4가지와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앞으로는 조심해야 할 견과류 4가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여러분의 식탁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영상의 마지막에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피해야 할 견과류 중 하나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그 놀라운 사실을 꼭 확인해 보세요. 야, 이제 우리 몸에 약이 되는 첫 번째 견과류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바로 호두입니다. 호두는 뇌 건강에 특히 좋다고 알려져 있죠. 호두의 모양이 마치 뇌처럼 생긴 것을 보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신비로운 메시지 같기도 합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오메가3는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세포는 점차 손상되고 기능이 약해지기 쉬운데 호두 속 오메가3는 이러한 뇌세포 손상을 줄이고 뇌 염증을 억제하여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호두는 숙면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호두에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함유되어 있어서 잠자리에 들기 전 소량의 호두를 섭취하면 편안한 잠을 유도하는 데 좋습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인위적인 수면제보다는 자연의 선물을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호두는 또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엘라그산 같은 폴리페놀 화합물은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아 노화 방지에도 기여합니다. 이는 단순히 피부 건강뿐만 아니라 내부 장기의 건강까지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호두를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에 2~3알 정도를 꾸준히 먹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샐러드에 뿌려 먹거나 아침 식사 시 요거트나 우유에 곁들여 먹으면 좋습니다. 간식으로 그냥 먹어도 좋지만 가능하다면 껍질을 바로 까서 신선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을 깐 호두는 산패되기 쉬우므로 밀폐 용기에 담아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거나 냉장 보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호두를 꾸준히 섭취하면 뇌 건강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나이가 들수록 탄력을 잃고 좁아지기 쉬운데 호두 속 좋은 지방산은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두 번째 견과류는 바로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식물성 단백질의 보물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특히 아몬드는 뼈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아몬드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골밀도를 강화하고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약해지고 쉽게 부러지는 경우가 많은데 아몬드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튼튼한 뼈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몬드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액 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주니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질병을 예방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아몬드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한데요.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분은 피부 노화를 늦추고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뇌세포를 보호하여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흐릿해지는 것이 고민이시라면 아몬드를 꾸준히 섭취해보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아몬드는 또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아몬드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소화를 늦추고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하여 당뇨병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간식으로 초콜릿이나 과자 대신 아몬드를 한 줌 섭취하는 것이 훨씬 건강에 이롭습니다. 아몬드를 섭취하는 방법은 하루에 20알 내외로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아침 식사 때 시리얼에 넣어 먹거나 요거트에 뿌려 먹어도 좋고, 점심 식사 후 나른할 때 간식으로 몇 알 먹는 것도 좋습니다. 껍질째 먹는 것이 식이섬유를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어 좋습니다. 아몬드는 볶지 않은 생 아몬드가 가장 좋지만 살짝 구운 아몬드도 괜찮습니다. 다만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된 가공 아몬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몬드는 우리 몸의 항산화 방어 체계를 강화하고 면역력을 높여주어 감기와 같은 잔병 치레를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호두와 아몬드는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영양분을 제공합니다. 이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세 번째 견과류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피칸입니다. 피칸은 호두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 맛은 훨씬 부드럽고 고소하며 버터 같은 풍미가 특징입니다. 피칸은 견과류의 여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영양학적 가치가 뛰어납니다. 피칸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엘라그산과 프로안토시아니딘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항산화 물질들은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암 예방에 도움을 주고 노화를 늦추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피칸은 견과류 중에서도 산화 스트레스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만성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만성염증은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는데 피칸을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염증을 줄이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피칸은 심장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동맥경화나 심장마비,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현저히 낮춰줍니다. 피칸 속 비타민 E와 같은 항산화제는 혈관벽을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전반적인 심혈관 시스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피칸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좋습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피칸을 꾸준히 섭취하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변비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에 15알 정도가 적당하며 간식으로 그냥 드시거나 샐러드, 요거트 위에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제과제빵에도 많이 활용되지만 설탕이 많이 들어간 디저트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소개할 견과류는 바로 브라질 너트입니다. 브라질 너트는 특이하게도 셀레늄이라는 미네랄의 제왕이라고 불릴 만큼 셀레늄 함량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셀레늄은 우리 몸의 갑상선 기능에 필수적이며 면역력 강화, 항암 효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량 영양소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고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브라질 너트를 섭취하면 갑상선 건강을 지키고 전반적인 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하여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늦추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암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브라질 너트는 다른 견과류와 달리 섭취량을 극도로 제한해야 합니다. 셀레늄은 필수 영양소이지만 과다 섭취 시 오히려 독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셀레늄 중독 증상으로는 탈모, 손톱이 부서짐, 피로감, 신경계 문제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딱 2알 정도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도만으로도 하루 권장 셀레늄 섭취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마치 약을 복용하듯이 정해진 양만 드셔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브라질 너트는 다른 견과류와 함께 섞어 드시거나 간식으로 한 알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볶지 않은 생 브라질 너트를 선택하고 밀폐 용기에 잘 보관하여 산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몸에 이로운 4가지 견과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조심해야 할, 아니 어쩌면 아예 피해야 할 견과류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견과류는 바로 땅콩입니다. 땅콩은 사실 견과류가 아니라 콩류에 속하지만 일반적으로 견과류처럼 소비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견과류로 오해하고 계십니다.
땅콩은 맛도 좋고 단백질도 풍부하지만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입니다. 땅콩 알레르기는 매우 흔하며 심한 경우 아나필락시스 쇼크와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 체계가 약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없었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땅콩은 오메가6 지방산 함량이 높습니다. 오메가6 자체는 필수 지방산이지만 현대인의 식단은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이 깨져 오메가6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오메가6가 과도하게 많으면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은 관절염, 심혈관 질환, 암 등 다양한 노인성 질환의 원인이 되므로 염증 관리가 중요한 어르신들에게는 오메가6 함량이 높은 땅콩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시중에 판매되는 땅콩 제품들, 특히 땅콩 버터나 맛땅콩 등은 설탕, 소금, 불필요한 식물성 기름이 다량 첨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첨가물은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이므로 더욱 피해야 합니다. 딱딱한 땅콩은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씹기 어려울 수 있고 작은 땅콩 알갱이가 기도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땅콩을 드시려면 가급적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생 땅콩을 소량 섭취하시고 씹기 어렵다면 잘게 부셔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땅콩의 염증 유발 가능성과 알레르기 위험성을 고려할 때 다른 건강한 견과류로 대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견과류는 바로 캐슈넛입니다. 캐슈넛은 부드러운 식감과 고소한 맛으로 인기가 많죠. 하지만 이 캐슈넛 역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한 견과류입니다. 캐슈넛은 지방 함량이 높고 특히 지방의 대부분이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기는 하지만 다른 견과류에 비해 칼로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맛이 좋고 부드러워서 자기도 모르게 과식하기 쉽습니다. 소량만 먹어도 칼로리 섭취가 높아지기 때문에 체중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살이 찌면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고 혈당이나 혈압 관리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중에 판매되는 캐슈넛은 대부분 소금에 볶거나 설탕에 절여진 형태로 가공되어 있습니다. 소금은 고혈압의 주범이며 설탕은 당뇨병과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가공된 캐슈넛은 건강에 이롭기보다는 해로운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캐슈넛은 날 것 그대로는 우루시올이라는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섭취할 수 없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캐슈넛은 가공 과정을 통해 이 독성 물질이 제거된 것이지만 이러한 가공 과정에서 영양소의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캐슈넛은 오메가6 지방산의 비율이 높은 편이라 과도한 섭취는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만성 염증을 앓고 있거나 염증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캐슈넛을 드시고 싶다면 반드시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무염, 무가당생 캐슈넛을 소량만 섭취하시고 다른 견과류와 번갈아 가며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호두, 아몬드, 피칸, 브라질너트처럼 우리 몸에 더 이로운 견과류가 많으니 굳이 캐슈넛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견과류는 바로 잣입니다. 잣은 한국 요리의 고명으로 자주 쓰이거나 잣죽처럼 전통적인 음식에도 많이 활용되어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견과류입니다. 하지만 잣 역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보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잣은 다른 견과류에 비해 칼로리와 지방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지방의 대부분이 불포화 지방산이지만 높은 칼로리는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활동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칼로리 섭취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잣은 특유의 풍부한 지방 함량 때문에 산패되기 쉽습니다. 산패된 잣은 쓴맛이 나고 퀴퀴한 냄새가 나며 건강에 해로운 활성산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세포 손상을 유발하여 노화를 촉진하고 암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잣은 반드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거나 장기간 보관할 경우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봉 후에는 가급적 빨리 섭취해야 합니다. 잣과 관련하여 특별히 주의할 점은 잣 입증후군 또는 잣 맛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잣을 섭취한 후 며칠 동안 입안에서 금속성 또는 쓴맛을 느끼는 증상을 경험합니다. 이 증상은 보통 무해하지만 음식 맛을 변형시켜 식욕을 떨어뜨리고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특정 종류의 잣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미각이 둔해지거나 예민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식사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잣은 소화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지방 함량이 높아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잣은 소량만 사용하거나 잣죽처럼 부드러운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멀리해야 할 네 번째 견과류는 바로 마카다미아 너트입니다. 마카다미아는 견과류의 여왕이라고 불릴 만큼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맛을 자랑하며 다른 견과류보다 가격도 비싼 편입니다. 하지만 그 고급스러운 맛 뒤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숨어 있습니다. 마카다미아는 모든 견과류 중에서 칼로리와 지방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너무나도 높은 칼로리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순식간에 칼로리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100구당 약 700 칼로리에 육박하는 마카다미아는 한 줌만 먹어도 밥 한 공기에 버금가는 칼로리를 섭취하게 됩니다. 체중 관리가 중요한 어르신들에게는 매우 불리하며 비만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비만은 당뇨, 고혈압, 관절염 등 다양한 만성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마카다미아의 과도한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게다가 시중에 판매되는 마카다미아는 대부분 소금에 볶거나 초콜릿과 같은 단맛이 나는 재료와 함께 가공된 형태가 많습니다. 이러한 가공된 제품들은 설탕, 소금, 트랜스 지방 등의 해로운 첨가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혈압이 높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특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카다미아는 다른 견과류에 비해 식이섬유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식이섬유는 장 건강과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마카다미아만 고집하게 되면 다른 영양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맛은 좋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섭취하거나 아예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카다미아를 꼭 드시고 싶다면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생 마카다미아를 정말 소량만 다른 견과류와 번갈아 가며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야, 지금까지 우리 몸에 약이 되는 호두, 아몬드, 피칸, 그리고 소량만 섭취해야 할 브라질 너트, 그리고 건강을 위해 조심해야 할 땅콩, 캐슈넛, 예스, 그리고 마카다미아까지 총 8가지 견과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건강한 견과류들은 뇌 기능 향상, 심혈관 건강, 뼈 건강, 그리고 면역력 증진에 큰 도움을 주지만 어떤 견과류들은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잘못된 형태로 섭취할 경우 오히려 염증을 유발하고 체중 증가를 초래하며 심지어 알레르기 반응이나 다른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이 나이가 들수록 변화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식단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견과류는 분명 건강에 이로운 식품이지만 어떤 견과류를 어떤 방식으로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천차만별입니다. 기억하세요. 아주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식탁을 더욱 건강하게 채워나가세요. 이 영상을 통해 얻으신 정보나 여러분이 평소에 즐겨 드시는 견과류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항상 응원합니다. 모든 연령에서 최고의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